안녕하세요. 오늘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바로 시작할게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23일날 토요일에 저희들이 유튜브 아이엠머니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의,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던 강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한번 일단 문호를 좀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차트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책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만 들어도 실제 매매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차트 얘기를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밑에 보면 정보란 있죠? 정보란에 가셔서 저희들 텔레그램과 카카오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 신청을 하시면 교재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보시면 영상만 보겠지만 카카오 대화방에 오셔서 여기 참여 신청을 하시면 교재까지 제공합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하시면 손해보실 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실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아이엠머니 시황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매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좀 더 여러분의 수익에 더 부합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에서 시간 차트의 움직임은 좀 하방 쪽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104.830포인트에서 종가 마감하고요. 여전히 일봉 차트 9이평 지지가 깨진 상태입니다. 추가 조정 여부를 살피고는 있는데 추가 반등 여부도 같이 보죠. 일단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 52평,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먼저 선행한 걸로 보고 있어서 추가 조정 쪽으로 일단 먼저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어제 움직임에서 27,415.5달러 공략이 나왔는데 일봉 차트 종가보는 일단 오늘 아침에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구간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구간은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FOMC 금리 발표가 새벽에 있죠. 여기에 움직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차트 보면서 또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보고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슈, 낮에는 주로 유럽연합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로 연설 쪽이죠. 연설 쪽이 일단 많고 원유 재고 부분이 있어요. 원유 재고 부분 발표가 나오는 게 11시 30분이거든요. 이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일단 유가, 에너지 가격, 크루드 오일과 브렌트유에서 변동성이 좀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 지난번 원유 재고 부분에서는 원유 재고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재차 반등세가 이어졌어요. 이따가 또 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볼 거고요. 오늘 오후 새벽에 새벽에 3시에, 새벽 3시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에 FOMC 기자회견이 있고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의 좀 강한 매파적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금리 부분들은 대략 동결적으로 지금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금리는 동결적으로는 보는데 아마 FOMC 금리 발표하고 난 뒤에 파월 의장의 멘트들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소에 대한 우려 섞인 표현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정도는 이해하시고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니까 새벽 움직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뉴스로 넘어가면요. 뉴스는 인베스팅닷컴에 있는 뉴스에서는 역시 어제랑 마찬가지입니다.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미 증시도 그렇고 지금 일단 조정에 숨고르기 하면서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어제 약간 매파적으로 흘러갈 개연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갔죠. 달러 인덱스에서도 일부 또 시간 차트에서 약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분의 일부는 또 이렇게 말아 올린 모습이었어요. 요거는 차트 보면서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저희들 큰 뉴스는 아이엠머니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 이슈에 보면 기사들을 이렇게 또 링크 올려놓고 있습니다. 많이 살펴보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는데 뉴스를 뉴스도 저희들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차트적인 접근은 하고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흐름하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차트적 흐름이나 시장의 흐름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에 대한 기사들도 기회에 걸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술적 분석 부분에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사들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뭐 같은 내용입니다. 매파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일단 하락 마감했다 정도의 내용이고요. 일단 모든 지금 뭐 증시뿐만 아니라 뭐 채권, 뭐 미국채에서부터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와 관련 모두가 지금 다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강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게 이제 대략 저녁 시간 전부터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단 나올 개연성이 있죠. 아까 11시 30분에 있는 원유 재고 부분에서부터 일단 유가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략 빨리 눈치를 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가 어제 나왔던 뭐 22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쪽에서의 지표에 대한 해석 분석들이 나왔어요. 이 내용들로 보면 일단 에너지 가격이 일부 떨어지면서 뭐 0.34% 지수를 끌어내렸다. 여기서는 유럽은행 인플레이션 목표는 훨씬 상회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완만한 인플레이션 둔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접근 분석들. 이거는 이제 부총재의 연설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22의 금리 인상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시장에서 놀라웠던 기습적인 인상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후에 어떻게 여기 보면은 24년 내년 늦은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미 FOMC 금리 부분에도 이런 식의 접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유가 부분, 국제 유가 부분인데요. 100달러 부분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에너지 상승의 문제 때문에 긴축 종료의 분위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지난 에너지 가격에 지난 7월 달에 사우디 측에서 생산량을 뭐 줄이기 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이제 하방 쪽으로 안정화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여름 지나면서 감산 쪽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유가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 이 두 축이 지금 감산을 연말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계속 에너지 부분들이 가격을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쪽에서의 이제 일단 회복세 움직임도 뭐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를 계속 얘기했는데 뭐 미 증시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지만 사실 계속 일정 부분 이렇게 상승 침체가 아니라 좀 호황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제 뭐 시티그룹에서도 얘기를 했고 했지만 유가가 60달러 근처 70달러 안에서의 움직이면 뭐 큰 데미지는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80달러 근처에서 횡보 박스권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데미지를 좀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유가 관련되어 있는 챕터를 보게 되면요. 우리 어제 실시간 방송할 때 사실 여기 체크했었죠. 여기 양봉으로 갔다가 어제 양봉이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체크하는 피보나치 6, 여기 90.9달러 아래로 지금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여기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82.9달러와 80달러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자, 이 과정이 52평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100 EMA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202평에 대한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지금 현재 52평에 대한 52평이 202평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가 상승의 전개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52평과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열어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역시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일단 한 템포 쉬었다가 갈 가능성을 염두에는 두고 보고 있는데 밀어 올릴 경우에도 하더라도 100달러 근처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차트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차 80달러 구간으로의 90달러 초반이나 80달러 중후반대로의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분석은 일봉으로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며칠 혹은 주 단위 움직임이 연속되는 움직임이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변화의 첫 스타트 구간에서부터 계속 언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전에 계속 체크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뭐 저희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한다고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조정 나온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앞에 얘기했던 S&P 500과 나스닥 부분들 잠시 보면 우리가 상단 변곡이라고 체크했던 S&P 500에서는 4,516, 나스닥에서는 15,562.75 포인트를 하방 이탈하고는 여기는 저항을 받은 모습, S&P 500은 여기는 아직 저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모습. 일단은 단기 이평 22평의 지지를 받았지만 여기서의 조정 가능성을 보는 부분들은 사실 52평을 하방 이탈했다는 거예요. 52평을 하방 이탈하고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들에서는 일단 반등하겠다는 신호는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래쪽에서 박스권이 조금 더 나온 뒤에 반등세를 이어갈 견성 염두에 두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있는 FOMC 금리 발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52평 위로 회복을 하면은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요 움직임이 딱 지금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딱 걸려있어요. 항상 차트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요. 구간의 끝에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는 움직임이 항상 차트에서 나옵니다. 우리 심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그런 위치다. 역시 저녁 시점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올지 잠시 내려갔다 올라올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는 보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들이 S&P 500이나 나스닥 하고 유가에 관련돼 있는 브렌트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선물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값에 대한 정확한 접근들은 하진 않아요. 큰 틀에서만 이런 구간이다, 이런 움직임이 예상된다 정도만 아침 시장에서 우리는 점검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글로벌 부분들은 대충 뉴스를 정리를 하고요. 암호화폐에 관련돼 있는 뉴스인데 첫머리는 개별 종목이기도 합니다. 체인링크의 지난 움직임에서 은행 네트워크 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나왔죠. 이 움직임으로 사실 지난 7월달인가 8월달에 이렇게 체인링크에서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체인링크 기반 중요한 스위프트, 시티, 멜론, 파리바 등 은행 그룹과 실시한 체인링크 기반 실험을 통해 주요한 성과를 거뒀다. 여기서는 보면 수백 개 체인에 쉽게 연결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퍼블릭 프라이빗 체인이 안정적으로 연결돼 은행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은행 간의 네트워크들,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금 실험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은행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2000년 초반대 금융 위기가 겪어졌던 그런 은행 시스템, 또 2000년 전에 은행 시스템들이 2000년 전후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한번 됐고 2000년 초반대에 됐던 은행의 금융 시스템, 전산 시스템들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또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단계를 거의 이제 넘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느끼기에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서비스나 네트워크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되고 상호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 간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소매나 도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CBDC의 사용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좀 익숙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페이류나 그리고 지역화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해외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져서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선두의 베이스에 깔리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지금 물 밑에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받는 시점부터는 그냥 가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나 있어서는 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한 변곡점에 지금 그 전환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사가 뭐 또 리플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CEO가 글로벌 정책팀과 미 의원들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다는 부분이죠. 예, 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을 만나지 않고는 규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그 다음 나왔던 기사가 가상자산 전문 매체 핀볼트에서 올해 9월 기준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10위를 발표했죠. 자,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 추정되는 여기 75만 개에서 110만 개 BTC, 바이낸스 거래소가 보유 중인 것,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보유 중인 것,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것, 마운틴 곡스 뭐 여러 되어 있죠. 여기서 자, 이런 부분들을 왜 좀 중요하게 보냐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펼쳐지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유동성을 누가 확보하냐의 문제예요. 그냥 비즈니스라고 하는 측면만 보면 그래요. 하면은 암호화폐에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에서의 핵심은 누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똑같죠. 금 시장에서 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수량이 정해져 있죠. 채굴되는 방식도 수학적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내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양이 정해져 있고 이 양은 또 시간마다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고 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보유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근데 여기가 비트코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죠. 자, 여기 100만 개가 넘는 이 보유 중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사라졌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망실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굴은 됐는데 이동이었고 실제로는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또 많은 수량이 사실은 개인이든 기관에서든 망실이 된 개수가 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 채굴된다 하더라도 2100만 개가 유통이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채굴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시장에 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망실된 비트코인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미국 쪽에 많이 몰려있죠.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났던, 개인적으로는 짜증이 났던 부분은 블록원이 14만 개의 BTC를 갖고 있어요. 얘들이 이오스거든요. 이오스 재단의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을 해주고 했던 내용들인데, 아니 얘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오스 가격은 왜 이래? 요 부분들 저희들 뭐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치만 제대로 적용돼도 사실은 그 가격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얘들이 갖고 있나 그런 의심도 많이 들긴 합니다.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이 이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이번 미 대선이 디지털 자산이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노무라 자회사 기간 비트코인 채택 펀드 기관용,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기사도 나오지만은 BTC 현물 ETF 찰스 스왑 스테이트 스트리트 BTC 현물 ETF 신청 유료. 이제 본격적으로 숟가락을 넣는 시기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되니 안 되니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 이런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걸 위한 법적 준비가, 그거에 대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언제? 22년도에 이미 마련됐어요. 401k 미 퇴직연금, 이 돈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포함하게 하는 법안이 22년도에 이미 통과됐거든요. 이미 법적으로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다 되고 이제 그걸 위한 금융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기사는 보게 되면 이건 조금 글로벌적인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미 부채 한도가 미 연방 부채 총액이 33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 갖고 사실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음모론자에서부터 많은 게 있는데, 뭐 대표적인 리플도 있죠. 요거를
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금을 기축통화를 할 건지 다른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 굴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게 보이죠?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우리 생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 다음이 또 하나의 좀 약간 금융 관련돼 있는 기사 부분인데 이게 우리랑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났고 이를 통해서 은행 예금 대체 금리가 CD가 5.0%, 머니마켓 MMF라고 합니다. MMF. 여기에 4.5%, 국제가 4%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자금들이 이쪽으로 급격하게 쏠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속도로 예금이 은행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사실 중요하게 여기서 보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인상하지 않으면 자본이 계속 빠져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그럼 뭐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많은 자금이 사실 MMF라고 하는 단기 금융 펀드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이거는 뭐 은행이나 투자사에 가시면 투자신탁에 가시면 저런 상품들 많이 나오죠. MMF. 자, 여기에 현금화시키는 자금들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이후 발생했던 현상하고 동일합니다. 뭔가 지금 이게 자금이 투자처를 잃고 자금이 일단 대기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지금 분석가들은 이 자금들이 증시나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금의 가격에 들썩이는 부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또 암호화폐 넘어오면 분석 기사에 보면 BTC 주요 저항선이 29,200달러다. 보면은 177만 개 주소가 평균 22,200달러에서 BTC를 매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는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언제? 오래전에 이 가격을 알고 있어요. 하고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내용을 이미 시장에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분석은 항상 늦어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분석은 저희들이 체크하는 부분보다 훨씬 늦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최근에 계속 아크가 계속 강세 종목에 올라왔던 이유가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USDT 무기한 선물 마켓에 아크가 상장이 됐네요. 일단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됐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뉴스 브리핑,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체크로 넘어갑니다. 주봉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지금 52평 아래로 보고 있고, 음봉이 지금 전개되는지 마감되는지 계속 보고 있다 얘기 드리고 있죠. 주봉에서는 52평 지지 테스트 기대하면서 보고 있다. 일봉 차트에서는 어제 음봉 두 개가 나오고 양봉으로 이렇게 또 말아 올렸네요. 요상한 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러면 오늘 저희가 체크했던 종가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겠네요. 830이네요. 104.830. 일단은 지금 현재 하방 이탈했던 92평에 대해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어제 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어제 시간 차트에서도 보니까 52평의 저항을 받고 202평의 저항을 받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되돌림이 나온 것 같아요. 되돌림이 나오면서 미증시에서도 음봉 마감되고 달러 인덱스에서는 반등세가 나온 모습이 전개됐어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9이평과 15이평의 크로스 요게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기 이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지를 보고 있다. 이런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그 크로스 포인트는 중요한 매물대 역할이 되면서 박스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박스권이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모습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가 깨지면 하방 쪽으로 위로 저항을 뚫는 모습이 전개되면 위로 가겠죠. 이때 첫 번째 저항이든 지지든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구간에 여러 번 두들기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은 박스권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움직임에서는 여기 9위평과 15위평을 크로스 시키면서 추가 하락 쪽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를 크로스를 안 시키면서 강하게 추세 상승으로 다시 이어가는지를 보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 조정의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이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보고요.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있는 FOMC 금리 발표하고 연결돼서 보면 되답니다. 자, 또 자세한 또 차트적 의견은 저녁에 실시간 오후 실시간 방송에서 시황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일단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52평에서 202평을 돌파하는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 단기평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관찰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요. 비트코인 월봉 양봉 전개 잘 되고 있고요. 주봉 어제 우리 체크했던 값에서 9위평, 주봉의 9위평에 대한 공략이 저항 공략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보자. 돌파해서 위에 올랐는지를 보자 정도가 주봉에서의 관점이었고요. 일단은 주봉 마감되는 거를 보고 우리는 또 판단해야 되겠죠. 양봉이 두 개가 형성이 되면 세 번째도 양봉으로 진행될 개연성을 높게 본다. 추세를 이어갈 개연성을 높게 본다라는 관점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깨려고 하면 여기 음봉의 종가를 갱신하는 하락세가 나와야 돼요. 그럼 사실상 만약에 하락세가 나오려고 하면은 다음 주에 급락이 나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또 일봉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죠. 자, 일봉에서도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차트 값을 살펴보면 우리 8월달 구간 지속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제 움직임에서 이때 움직임에는 여기를 터치 못했죠. 터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움직임에서 드디어 27,415.5달러를 터치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 종가 어제 저녁에 했던 실시간 방송에서는 자 여기 종가 확보하는지 보자. 오늘 아침에 종가 확보하는지 보자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52평 종가도 올리고 여기도 종가 확보하고 여기까지 종가 확보하면 아주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 목표하는 바는 뭐다? 구간을 만드는지 여부예요. 구간을 만드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는 52평과 여기 중요값에 대한 구간은 이제 한 번, 두 번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어서 추가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오늘 아침에 움직임에서 종가가 보면은 오늘 종가가 27,203.5달러네요. 여기에 52평이 27,192달러죠. 그러면 52평 위에 종가를 확보는 했어요.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움직임이 52평의 지지를 밟고 위로 이렇게 추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계속 드리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긍정적인 시나리오.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28,789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29,990달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의 30K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를 올라왔는지 여부를 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지속 드리고 있어요. 현재는 그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본다? 하방 쪽으로 굳이 지금 보진 않는다. 볼린저 밴드를 지금 상단선을 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52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꼬리로 양봉의 꼬리로 오늘 내려갔다가 양봉의 꼬리로 찌르고는 양봉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2평을 타고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움직임에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게 FOMC 금리 발표하고도 이어지겠죠.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오늘 새벽 움직임 그리고 내일 종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될 듯 합니다.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가 깨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로 올라온 자리를 깨는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는 다시 또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보통은 강한 매도가 먼저 나와요. 캔들에서는 큰 매도가 안 나오는 대신에 캔들은 안 큰데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움직임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거기가 찐 매도 자리가 된다. 우리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걱정을 막 세우면서 하진 않는다. 위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는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는 자, 오늘 낮에 움직임, 저녁 움직임에서 여기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27,415.5달러를 회복하고 여기에 시간 차트도 여기 위에 올라앉아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추가 상승을 좀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FOMC 금리 발표 전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 저녁 시간대에 비트코인 움직임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에서의 일봉 차트 의견이고요. 좀 더 자세한 차트 움직임과 오후 동안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은 저녁 시간 6시에 하는 실시간 시황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 부분인데요. 도미넌스 부분 일봉 차트에서 어제 여기 강한 장대가 나왔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평선 위로 다시 5위평에 지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추가 상승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타고 가는 모습이 전개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단기평선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도미넌스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스테이블 도미넌스에서 급락이 나왔고 오늘 약간 아래쪽으로 좀 머리를 지금 두고 있는 중이에요. 추가 하락이 전개되는지 여부 같이 봐야 되고요. 자, 우리가 어제 좀 우려 섞인 내용으로 얘기 드렸던 거는 이더의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안 떨어졌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떨어진 게 아닌데 도미넌스 부분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알트들의 대장이니까 도미넌스의 상승 여부를 우선적으로 좀 더 살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본격적인 반등, 비트와 함께 같이 반등하는지 여부 봐야 되고요. BNB도 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 재차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알트는 어제 같이 동반 상승이 났어요. 동반 상승이 났다가 오늘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형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승이 나오면 알트들 도미넌스들에서는 횡보 내지 약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흡성이 나올 개연성을 조금 더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이 비트코인으로의 이전 쪽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저녁 시간에도 또 도미넌스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 8월에 1비트코인의 8월에 중요가 2번 여기 27,415.5달러 위로 올라가는지 보자. 이게 오늘 오후 움직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황 얘기는 자, 시장의 전체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FOMC 금리 발표와 더불어서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달나라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 6시 실시간 시황 방송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